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진로 컨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사주 일지로 보는 배우자복이라는 주제로 간략하게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연월일시 사주 중에서 일지만 가지고 배우자복을 단식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 전체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심심풀이로 재미삼아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주 일지만 가지고 배우자복을 단식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일지, 일의 지지만 가지고 배우자 운을 판단하는 단식 판단인데요. 자, 꼴등, 3등, 2등, 1등 이런 순으로 첫 번째는 배우자복이 좀 박한 꼴등, 일명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음에 메달이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목메달이다,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요. 자, 꼴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일지가 편재일 경우, 일의 지지가 편재일 경우, 일지가 편재라는 것은 일간이 일지를 목극토, 금극목 이와 같이 배우자 자리를 극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일단 배우자 운이 좀 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꼴등의 편재를 제일 첫 번째 표기를 해뒀는데, 그러면 편재에 해당하는 일주가 육식갑자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갑술일주가 있죠. 갑술. 자, 일간이 목극토하니까 이 지지에 편재를 깔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일간이 목극토, 배우자 자리를 극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똑같이 갑진도 마찬가지죠. 갑진일주가 있죠. 목극토. 그런데 같은 꼴등인데도 불구하고 갑진은 진토 위에 갑목, 나무가 있으니까, 비옥한 땅에 있으니까 갑진이 둘 중에는 더 유리하죠. 왜? 갑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물 한 방울 없는 아주 조열한 땅에 갑목이 있으니까 상당히 고독하고 외롭고 마음이 붕 떠 있지요. 마음이 좀 괴롭다, 불편하다. 자, 을축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을축일주는 목극토하니까 역시 편재를 깔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을미일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미일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목극토를 하는 일주. 그 외에도 병화일주도 있겠고, 병화일주에서 병신일주가 있겠지요. 화극금을 하니까. 정화일주 중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정유일주 하게 되면 화극금, 역시 편재를 깔고 있지요. 그 다음에 경금일주다. 그러면 경인일주가 되겠지요. 금극목하니까 역시 편재를 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일에 신금일주라고 하면은 신금일주 중에서 편재를 깔고 있는 게 금극목, 신묘일주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편재를 일지에 깔고 있으면은 일간이, 주인공이 배우자 자리를 극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꼴등의 목메달에 편재만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자, 뭐가 있겠습니까? 상관이 있겠죠. 상관. 일지에 상관을 깔고 있다. 왜 점수가 1, 2, 3등 안에 들지 못할 거야? 배우자 자리에 상관이 있으면 상관, 정관. 상관의 제일 역할은 관을 상처내는 거지요. 배우자를 상처내는 거, 직장을 상처내는 거. 그래서 상관, 경관, 위하백단이라, 이렇게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금은 동메달 외에 등 외지요. 등수 외다. 그러면 상관, 정관, 위아백단에 상관을 깔고 있는 일주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갑오일주가 있을 수가 있겠죠. 물론 갑오일주 여자분은 대단히 능력이 좋습니다. 왜? 재테크 능력도 좋고 이게 상관생자가 지장간에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가 갑오일주다. 대체적으로 플레이보이 그 상관생제 여자를 탐하기 때문에 주색잡기라든가 미투라든가. 그래서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신의 일주가 있죠. 신의 일주가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을사일주도 있을 수가 있고 전부 머리가 좋죠. 목화통명에다가 금수상관에다가 이것도 목화통명, 목화상관 대단히 머리는 좋은데 배우자 자리가 다소 불리하다. 배우자와 다소 불편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일주라고 하면은 배우자하고 어떤 불화가 생겼을 때 내 탓이 좀 있구나, 내 사주에 작용력이 좀 있구나,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부의 갈등이라든가 불화가 쉽게 해결이 되겠죠. 자, 하나가 더 있죠. 일지가 불리한 게 겁재. 자, 꼴등 목메달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겁재는 왜 등수 왜일까요? 고집이 세지요. 겁재. 예, 성격이 웃기도 있고 성격이 좀 강한 편이지요. 겁재.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배우자와 불화가 강해서 주말부부, 월말부부 각방을 쓴다라든가 뭐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이 겁재를 깔고 있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자기 수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일주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정사일수가 있을 수가 있겠죠. 겁재, 같은 한데 음양이 다른 거. 또 어떤 일주가 있을까요? 개해일주가 있을지. 개해. 그 다음에 뭐 이모일주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모는 양인이면서 양인이죠. 그 다음에 병오일주도 있을 수가 있겠고 병오일주. 시간 관계상 뭐 해당하는 일주를 다 적을 시간은 없고 대표적인 일주만.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 정사일주나 개일주나 이모일주나 병오일주라고 하면은 어떻게? 내 사주로 인해서 배우자가 좀 힘들겠구나.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일주들이 어떻습니까? 각방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불화와 갈등이라든가 왜? 고집이 세지요. 내 주장, 장점은 승부욕, 추진력, 리더십. 이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을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꼴등 목메달이 완전히 1등 금메달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꼴등 목메달이 성공 가능성, 기운이 큰 겁니다. 능력이 출중한 대신에 나가서 밖에 가서는 잘했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이 겁재 간 사람들이 어떻게 독불장군이 되고 폭군으로 돌변해져.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간과 쓸개를 다 빼주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180도 달라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지편제, 일지상관, 일지겁재를 깐 분들은 공자, 맹자와 같은 성인군자가 될 때까지 그야말로 수행,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항상 내 탓이오. 주장이 강하지요. 겁재, 정사일주, 개일주, 이모일주, 병오일주가 주장이 강하고 성격이 급하고 불쑥불쑥하지요. 성격이 욱욱거리지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지의 편재, 상관, 겁재를 깔고 있는 부부가 행복하게 인꼬부부로 잘 산다라고 하면은 대통령 훈장, 무궁화장을 줘야 됩니다. 그 정도로 배우자가 인꼬부부가 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알았으면은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아까 서두에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나오는 이것은 심심풀이로 보셔야 됩니다. 왜? 일주, 육식갑자 일주론에서 일지만 가지고 단식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사주 8글자를 갖다 놓으면 뭐 편재, 상관, 겁재를 일지에 깔았더라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것은 단식 판단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심심풀이로.
자연스럽게 양념 삼아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언중유골이라고 말 속에 뼈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본인이 내가 이걸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온고이지신으로 받아들여서 잘 활용을 하면 대단히 도움이 되겠죠. 자, 다음에 3등 동메달로 가겠습니다. 3등 동메달 뭐가 있을까요? 편제, 상관, 겁제 다음에 평관이 있겠죠. 평관. 일지의 평관을 깐 분은 3등 동메달이다. 평관을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 하죠. 왜 평관을 깔면은 금메달, 은메달이 안 될까요? 스트레스. 이 자체가 스트레스, 긴장, 억압. 그래서 일지.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에 호랑이가 한 마리 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린다. 항상 나를 공격하는 게 뭡니까? 평관이지요. 그래서 배우자 스트레스, 잔소리라든가 배우자로 인해 가지고 아주 흰머리 나고 이 평관을 깐 사람들이 상당히 우울증도 많이 걸리고 뭐가 이게 일주 중에 갑신일주가 있죠. 갑신일주. 평관을 깔고 있죠. 금극목이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갑신일주라든가 을류일주가 있죠. 을류일주. 을류. 여기도 금극목을 하죠. 자, 이런 일주들은 배우자 자리가 이미 불편하지요. 그러니까 배우자의 불화가 좀 많다라는 겁니다. 인고 부부보다. 물론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은 하는데 대표적으로 평관을 깔았을 경우에는 내가 3등 동메달이다. 자, 하나가 더 있죠. 3등 동메달의 일지가 편인인 사람. 일지가 편인이면 왜 그럴까요? 편인이면은 배우자 자리에 계모, 엄마가 들어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마마보이, 마마걸, 고부 갈등이 일어납니다. 일지에 편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일단 자기 주관보다도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끌리는, 예를 들어서 신축일주가 있겠죠. 신축일주. 토생금이니까. 그 다음에 정묘일주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정묘일주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신미일주도 있을 수가 있죠. 편인을 깐 일주들이 굉장히 많죠.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배우자나 자식이나 가족 중에서 평관과 편인을 일지에 누가 깔고 있다. 그러면 미리 알았으니까 평관을 깔았으면 우리 딸내미가 평관을 깔았으면 배우자가 호랑이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맞선을 보거나 결혼 전에 평관을 깔고 있는 사람을 가급적이면 만나지 않으면 좋습니다. 상대가. 마찬가지 편인도. 자, 이제 2등 은메달로 갑니다. 2등 은메달로 가겠습니다. 자, 은메달에는 비겁이 있습니다. 비겁, 비결. 자, 꼴등의 겁전이 있으니까 이게 비결이죠. 비결은 왜 2등 은메달 배우자복이 있을까요?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친구처럼 살 수 있다. 일지에 비결을 깐 사람은 친구처럼 살아야 됩니다. 친구처럼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주가 있어요? 비결은 간여지동이죠. 예를 들어서 경신일주가 있을 수가 있죠. 경신일주, 신유일주, 신유일주. 그 다음에 뭐 을묘일주도 간여지동. 그러니까 간여지동 사주라는 겁니다. 간여지동 사주가 주체성도 있고 일관의 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일주인데 고집만 부리지 않으면 이 고집을 추진력, 리더십, 뚝심, 진취적인 기상으로 활용하면 이게 가장 좋은 일주입니다. 그런데 이 간여지동 사주가 이게 이제 고집을 부리게 되면 가정이 불화가 오지요. 그래서 이 간여지동은 최소한 은메달은 된다. 2등 은메달. 그 다음에 정인이 있죠. 정인. 일지에 정인을 깔았다. 모성애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성애도 있고 아주 모범생이고 스탠다드고 살림도 잘하고
뭐 을의일주 같은 경우에 을의일주 같은 경우에는 수생목 정인을 깔고 있죠. 그 다음에 갑자일주 같은 경우도 갑자 뭐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갑자일주죠. 수생목 괜찮습니다. 은메달 정도가. 자 하나 더 은메달에 하나 더가 정관을 깔고 있는 경우. 물론 금메달을 줘도 되고 은메달을 줘도 됩니다. 왜? 정관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여자가 집안의 주도권을 질 수가 있다. 일지에서 일간을 극하는 거기 때문에 여자가 주도권을 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살림도 잘하고 아주 가문의 영광이다. 그래서 정관을 깔고 있는 일주가 신사일주가 있죠. 신사일주. 뭐 병자일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경호일주도 있을 수가 있겠죠. 경호일주. 일지가 정관인 일주. 그래서 일단 뭐 이외에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일지의 비견, 일지의 정인, 일지의 정관은 그래도 은메달은 딸 수 있구나.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면 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금메달 1등 금메달 하나를 남겨두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성이니까 이제 2개 남았죠. 뭐가 남았을까요? 여기에 지금 나오지 않은 10성, 육친, 식신이 있죠. 일지에 식신을 깔고 있는 사람이 금메달입니다. 왜냐? 식신은 뭡니까? 배려심이지. 남편을 배려하고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 그 다음에 식신을 깔고 있으면 언변술도 있지요. 부드러운 언변술. 이렇게 겁재나 비견을 깔고 있는 사람은 언변술이 좀 과격하지요. 그런데 식신을 일지에 깔고 있으면 부드럽게 나간다. 무드를 안다. 배려심도 있고 희생정식도 있고 남을 위하는 마음 따뜻한 이렇기 때문에 일단 금메달이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습니까? 기유일주. 기유 토생금이죠. 뭐 이민일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민일주죠. 이민년 이민일주. 수생목 토생금 식신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식성 중에서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자, 정제가 빠졌죠. 그게 마지막 1등 금메달입니다. 일지에 정제를 깔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애처가라든가 애처가 공처가가 아니죠. 공처가라는 것은 평간이나 편제를 깐 사람이 공처가고 애처가고 또 성격도 무난하지요. 스탠다드지요. 모범생이죠. 성격이 무난하고 그 다음에 재물복, 일명 돈복이라고 하죠. 재물복까지 가지고 있다. 어떤 일주가 있습니까? 이모일주. 예를 들어서 이모일주는 어떻습니까? 수국화, 정제를 깔고 있죠. 그 다음에 계사일주. 계사일주. 육식갑자 중에서 수국화 이렇게 되면 정제를 깔고 있죠. 육식갑자 중에서 정제를 깔고 있는 일주는 일단 복을 받은 특히 배우자 복을 1등 금메달로 타고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리를 공부할 때는 이와 같이 아주 재미있게 언중육을 뼈대도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 육친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겁재상관 편제를 이론을 보고 계속 암기 외우려고 하면은 3년 5년을 해도 항상 그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그 육친을 응용적 실전 감명을 수없이 하면서 거기에서 노하우를 얻어서 활용을 하면 이것은 완전 어떤 사주가 와도 바로바로 적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뭐 을유일주가 왔다. 갑신일주가 상담을 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배우자 자리가 금금목으로 불편하겠구나. 각방이나 주말 부부나 월말 부부나 아니면 별거나 이혼 약간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오겠구나. 미리 할 수 있지요. 미리 그 사람을 보지 않아도 이 일주만 봐도 대충 알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지만
사주 일지만 가지고 보는 단식 판단으로 배우자 복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주 팔자, 연, 월, 일시 모두를 종합적으로 전체를 판단했을 때는 오늘 이 내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심심풀이로 편안하게 웃으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심사원장의 사주 일지로 보는 배우자 복, 여기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가 유익했다고 생각하시면 추천, 구독과 좋아요 이거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